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경기대학교 입학사정관 박혜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기대학교 입학사정관 박혜원입니다. 아, 예. 네. 영상이 올라온 다음부터 되게 그 영상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가 조회수를 좀 올리고 있는 네, 부분도 아유. 있어서. 큰 도움 되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서류평가 부분에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잖아요. 미리 네. 예고도 드렸고. 요새 학생들 자소서 어떤가요? 우선 학생들의 자소서가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너무 과장을 한다거나 미사여구를 많이 써서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많아요? 아, 있어요? 아, 있긴 네. 있어요?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소서 문항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네. 작년부터. 그래서 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음.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항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하지 네. 못한다는 문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렇게 미사여구를 화려하게 음. 명언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 있나요? 명언은 아직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기의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포장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평가자 입장에서는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포장을 하려고 네. 한다. 우선은 학생들이 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대입정보센터라는 메뉴가 상단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입전략 자료실에 가보시면 그 게시판에서 자기소개서를 검색하시면은 6월 17일 날 올라온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이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 띄워져 있을 거고요. 공통문항은 두 가지랍니다. 그렇죠. 3번은 자율문항. 대학이 3번 문항을 바꿔도 선택할 되는, 수도 있고. 선택할 네, 수도 있고 맞습니다. 좀 약간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같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학생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기록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자소서에 기재했을 때 저 감점당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어떤가요? 우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기록했을 때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가 해답이고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수상 같은 경우 학기당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학기당 한 개 수상이 자기가 받은 수상 중에 기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에 수신되지 않은 수상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왜 쓰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고요. 아마도 이제 추측하건대 학생이 생활기록부에 자기는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배운 점, 그 자기소개서 쓰는 배운 점이나 학습 경험 등을 쓰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활기록부에 수신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했을 경우 저희는 평가에는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썼지만 대학한테 제공된 수상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 평가할 때 학생부랑 이렇게 자기소개서 보면서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없으면은 아예 그 부분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스킵하신다는 거네.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 생활기록부에서 그게 아무리 우수한 내용이어도 자기소개서에서는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에 대한 교육을 할 때나 안내를 할 때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작성했을 경우 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평가에서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제공이 안 된 사실이니까 이게 아무리 우수하게 잘 썼어도 그러니까 이걸 잘 체크해야겠네요. 그러면 글자 수 낭비한 거 아니에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학생들은 충분히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것으로도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생활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했을 때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 문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수상 내역을 어떤 걸 제공했는지 그렇죠. 어떤 걸 선정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거를 좀 위주로 구성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이 문항이 이거를 이렇게 무조건 자기 장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문항에서 어떤 거를 사정원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매해 이제 사정원 선생님들이나 평가자들이 하고 계신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문항으로 들어가서.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핵심 키워드를 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항을 같이 보면 네.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1번 문항입니다. 네. 그런데 학생들이 이 1번 문항을 접했을 때 진로와 관련된 네. 활동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번 문항의 핵심 키워드는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제 진로, 학습 경험, 의미 있는 학습 경험. 네, 그렇죠. 그리고 쓰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교내 활동 위주로 네, 그렇죠. 학생부에서 적혀 있는 거 위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좋은 사례나 뭐 이런 거는 뭐 있을까요? 네, 우선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진로와 관련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기 때문에 뭐 창체 활동 이런 부분들도 네. 좋겠지만 그 진로 내가 지원한 모집단위와 관련 있는 교과 안에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했고 그 학습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사실을 기반한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드러난다면 더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진로라는 거는 내가 네. 지원하는 모집단이랑 학과 네. 그때 지난 방송에서 모집단이나 학과 학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계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를 조금 자기가 추출해내서 학생부에서 그걸데 이제 학습 경험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쪽으로 역량이나 자기를 좀 드러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꼭 뭐 교과 세특에서만 기록하라는 것은 네네. 아니지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려면 자기가 지원한 그 전공, 학과에서 주요하게 보는 교과들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고 그 교과와 관련된 학습 경험을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는 게 기본일 것 같고요. 생활기록부를 먼저 점검하시고 그 생활기록부에서 진로와 관련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찾아서 그걸 이제 교사 중심의 기록인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뭐 자연과학대학에 뭐 수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수학에 관련된 교과학습 발달사항 그 내신 등급이 되게 막 뭐 올랐어요. 막 한 학기마다. 그러면은 그 공부한 방법이나 나의 뭐 이런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적는 건데 학생부에서 뭐 수학 관련된 동아리를 했다거나 이래서 상승됐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좀 한 가지 예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어떤 특정 한 가지 영역보다는 학생의 뭐 수상이나 교과 세특이나 창체 활동이 좀 연계가 돼서 그 학생의 성적 향상에 영향을 줬다거나 혹은 성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성적 떨어진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가 스토리가 있게 구성이 된다면 더 좀 내실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학생들한테 안내를 드리기에는 자기소개서 1번 같은 경우 작성하기 전에 개요를 먼저 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주식으로 좀 약간? 네, 개괄식으로 작성을 해서 학생들이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성을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큰 주제 3가지 혹은 큰 주제 2가지로 해서 그 1500자를 맞춰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0자. 네,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지금 그 비중으로 봤을 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서 많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자기소개서를 받는 대학은 분명히 1번을 중점적으로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1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가 큰 상위 개념의 서류평가 요소를 보면 학업 탐구력이 60%고 그 학업 탐구력 안에 학업 성취 수준이 30%, 계열적 합격이 30%로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와 연관된 이 학습 경험은 서류평가 당시에 자기소개서가 평가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강의에서 서류평가 항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기소개서도 동일하게 서류평가의 평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서류평가 항목을 같이 연계해서 내가 이 학업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생활기록부의 내용과 자기소개서의 그 부연 설명한 내용이 연계가 될 수 있으면 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합쳐져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기소개서만 따로 점수를 주냐는 질문도 학생들이 그러니까, 많이 하긴 지금 하는데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소개서만 따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평가 당시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같이 띄워놓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의미한 기록들이 함께 읽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좀 부연 설명을 해주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류 평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24학년도부터는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좀 서류 평가 부분이 많이 이제 그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좀 정보가 줄어드는 건데 지금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게 사실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한 가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학생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생활기록부는 교사 중심의 기술이고 자기소개서는 학생 중심의 기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찰하지 못한 모습 네. 또 선생님이 관찰하지 못한 그 과정들을 네. 학생들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되는 부분이 1번 문항일 것 같고요. 학생들이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네. 그 학업적인 부분을 좀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